어느 날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뭐 가지러 왔더라 하고 멈칫한 적 있으신가요? 아는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다가 끝내 떠오르지 않아 대화가 끊겨버린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그냥 나이 들면 당연히 오는 건망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 5분만 투자하면 다시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아주 친한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지 않아 괜히 딴소리로 대화를 돌린 경험,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겪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위로하죠. 나이 들면 다 그렇다지 뭐.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서만 그런 걸까요? 정말 나이가 들면 누구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걸까요? 저는 오랫동안 환자들을 만나고 연구하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기억력이 흐려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뇌로 향하는 길목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늘 정보를 저장하고 꺼내 쓰는 일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뇌세포가 건강해도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 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도착하지 못하는 순간 단어가 사라지고 이름이 막히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도 이 문제를 아주 가까운 곳에서 경험했습니다. 아버님이 제 이름을 떠올리지 못했던 순간 그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의사이자 아들로서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억력이 왜 사라지는지,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는지를 끝까지 파헤치자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랜 연구 끝에 알게 된 것은 분명했습니다. 기억력 저하는 뇌세포의 문제가 아니라 뇌로 향하는 혈류가 막혀 생기는 문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동차 엔진이 멀쩡해도 연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듯 뇌도 피가 닿지 않으면 멈춰버립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다행히도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루 5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몇 가지 동작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가 살아나고 기억력이 다시 깨어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한 가지 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력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마치 안개가 서서히 내려앉듯 조금씩 흐려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잠깐 멈칫하는 정도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가 잦아지고 결국은 하고 싶은 말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 다 그렇지 뭐. 그런데 저는 이 말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탓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순간 진짜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사실 뇌는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끊임없이 일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뇌로 향하는 피의 흐름이 제대로 닿지 않는 데 있습니다. 피가 도달하지 않으면 산소도 영양분도 신호도 전달되지 못합니다. 결국 뇌는 깨어있을 힘을 잃고 기억은 사라진 듯 숨어버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씨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숫자 퍼즐도 풀고 심지어 외국어 공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기억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검사해보니 머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목과 어깨가 굳어 뇌로 가는 혈류가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뇌는 여전히 활동하고 싶었지만 연료가 닿지 않아 힘을 쓰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뇌는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우리가 보내주는 만큼만 반응합니다. 흐름이 막히면 단어가 막히고 길이 좁아지면 기억도 좁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뇌세포 그 자체가 아니라 뇌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는 범위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자세, 밤마다 높은 베개를 베고 자는 습관, 한 자세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몇 시간을 보내는 생활.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목과 어깨를 굳게 만들고
뇌로 이어지는 혈류 통로를 서서히 눌러버립니다. 이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소 목이 뻣뻣하거나 어깨가 결려 자주 주무르지는 않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집중이 잘 안 된 적 있으신가요? 이 모든 것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안도했습니다. 만약 원인이 단순히 나이라면 방법이 없겠지만 생활 습관이 문제라면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억력 저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의 사례와 실제 연구 결과에서 얻은 결론입니다. 무엇보다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하루에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몇 가지 동작은 단순히 기억을 붙잡는 수준이 아닙니다. 대화가 다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이름이 또렷하게 떠오르며 무너져 가던 자신감까지 회복할 수 있는 변화의 열쇠가 될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가 빠른 방법은 바로 호흡 자극입니다. 호흡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숨 쉬는 방식만 조금 바꿔도 뇌로 가는 혈류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동안 무심코 해왔던 얕고 짧은 호흡은 뇌까지 충분히 산소를 보내주지 못합니다. 결국 머리는 늘 탁한 상태에 머물게 되고 기억력은 점점 흐려지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60대 어르신은 늘 머리가 무겁다, 집중이 안 된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에서 큰 이상은 없었지만 생활을 들여다보니 호흡이 늘 가쁘고 얕았습니다. 그분께 단순한 호흡법을 알려드린 후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호흡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그 다음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속으로 숫자 넷을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그 후 입술을 살짝 오므리고 여섯을 세는 동안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동작을 5번만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눈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킨 듯 답답했던 머릿속에 산소가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은 단순한 숨쉬기가 아닙니다. 산소를 머리 끝까지 밀어올리는 가장 빠른 길이자 혈류를 깨우는 열쇠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호흡이 점점 얕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습관을 조금만 교정해도 집중력과 기억력은 분명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하루에 한 번, 단 5분이라도 꾸준히 반복하는 것. 아침에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잠깐 의자에 앉아 이 호흡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환자분이 저는 호흡법을 하다 보면 졸음이 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뇌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으면서 긴장이 풀리고 동시에 뇌파가 안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억력뿐 아니라 수면의 질까지 좋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은 억지로 외운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깨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호흡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자리에서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술을 오므려 길게 내쉬는 것. 이 단순한 동작이 당신의 뇌를 깨우고 잊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할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손가락 자극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겨울철이나 조금만 피곤해도 손끝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고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은 단순히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렇다고 여기지만 사실 손끝의 상태는 뇌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끝은 우리 몸의 말초에 해당되지만 신경과 혈관은 곧장 뇌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자극하면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70대 어르신은 늘 머리가 무겁다,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손가락 운동을 생활 속의 습관처럼 하신 뒤로는 생각이 전보다 훨씬 빠르게 정리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손을 마주하고 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어 보세요. 그 상태에서 약 10초 동안 힘을 주어 꾹 눌러줍니다. 그 다음 힘을 살짝 풀고 다시 눌러줍니다. 이 동작을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해 보시면 됩니다. 또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각 손가락의 관절을 엄지와 검지로 잡고 하나씩 꾹 눌러주는 겁니다.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차례로 누르다 보면 손끝이 따뜻해지고 머리도 동시에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눈이 또렷해지고 말이 잘 나옵니다. 라고요. 바로 그게 손가락 자극이 뇌의 혈류를 열어주는 순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손끝은 혈관이 가장 가늘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합니다. 이 부분을 자극하면 말초에서 막혀 있던 혈류가 풀리면서 위쪽, 즉 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손이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기억력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TV를 보실 때 혹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실 때 틈틈이 이 손가락 자극을 하신다고 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꾸준히 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머리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가는 길목, 그리고 말초에서부터 시작되는 혈류 전체가 연결되어 있을 때 뇌는 비로소 깨어납니다. 손끝을 꾹 눌러주는 이 단순한 습관이 멈춰 있던 기억의 흐름을 다시 열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고 직접 따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양손을 마주해 손끝을 누르거나 각 손가락 관절을 하나씩 눌러보세요.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손끝이 따뜻해지고 마음까지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뇌는 이미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3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눈 운동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오랜 시간을 눈으로만 살아가고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시간, 책과 신문을 읽는 시간까지 현대인의 일상은 눈이 쉬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개를 숙이고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는 습관은 눈뿐만 아니라 뇌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눈은 단순히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눈을 움직이는 작은 근육과 신경들이 곧바로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풀어주면 곧바로 뇌가 자극을 받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되살아납니다. 다시 말해, 눈 운동은 단순히 피곤함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뇌를 깨우는 자극법인 셈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고개를 곧게 세우고 눈만 크게 뜬 상태에서 움직여 보세요. 좌우로 천천히 굴립니다. 왼쪽 끝까지, 그리고 오른쪽 끝까지. 그 다음에는 위로 아래로 움직여 봅니다. 마지막으로 대각선 방향, 즉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또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번갈아 가며 천천히 굴려보세요. 이 동작을 30초에서 1분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고 눈이 뻑뻑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 눈 주위가 시원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본 뒤에 이 운동을 해보시면 금세 피로가 풀리고 눈앞이 또렷해지는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만난 어떤 50대 직장인 분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니 저녁만 되면 눈이 침침하고 머리까지 무겁다는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분께 이 눈 운동을 권해드린 뒤 꾸준히 하시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오후가 되면 집중이 무너지곤 했는데 요즘은 머리가 한결 가볍습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가 그만큼 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뇌는 복잡한 자극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단순한 자극에도 금세 반응합니다. 눈을 굴리는 동작만으로도 뇌의 시각 중추가 깨어나고 그와 연결된 기억 회로까지 자극을 받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눈이 침침하거나 머리가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해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좌우, 상하, 대각선으로 천천히 굴려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단순한 30초가 뇌를 깨우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은 억지로 잡는다고 잡히지 않습니다. 뇌가 깨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렇게 단순한 동작 속에 숨어 있습니다. 호흡으로 귀를 열고, 손가락으로 혈류를 깨우고, 눈으로 뇌신경을 자극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기억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기억력을 되살리는 세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 자극이었습니다.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단순한 동작이지만 그 순간 뇌로 산소가 빠르게 전달되어 머리가 맑아집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집중력이 되살아나는 효과가 있죠. 두 번째는 손가락 자극이었습니다. 양손 끝을 맞대어 눌러주거나 관절을 자극하는 이 작은 습관은 손끝에서부터 뇌까지 이어지는 혈류를 깨우는 강력한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손가락 운동이 기억력 개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실천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눈 운동이었습니다. 좌우, 상하, 대각선으로 눈을 천천히 굴려주는 단순한 동작.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눈과 직결된 뇌신경을 깨우고 시각과 기억 중추까지 자극합니다. 스마트폰과 모니터로 지친 눈을 풀어주면서 동시에 기억력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특별한 장비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호흡으로 귀를 열고 손끝으로 뇌를 깨우고 눈 운동으로 신경을 자극하는 것. 아주 단순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력은 절대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꾸고 단 몇 분의 자극을 반복한다면 흐려진 기억도 다시 선명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 다시 이름을 떠올리고 전화번호를 기억하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열릴 수 있는 문과도 같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의 기억을 지켜주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지는 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당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잊었던 이름이 다시 떠오르고 끊겼던 말이 다시 흐르고 흐려진 삶이 또렷해지는 순간, 그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